아까 두 분이 어, 설명하다가 두 분이 저기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늦게 왔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제 이번에 어떤 것을 이제 얻어가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는지. 지금 평소 때 명상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해보면은 망상에 계속 시달리지 호흡이 집중이 잘 안 돼서 남들이 말하는 그런 그 경지가 있을까 막 근데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내가 그런 걸 체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언제쯤 되지 막 그런 조바심이 날 때도 있고 또 스님 말씀 들으면서 나 그런 거 지금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님 책 보면은 싫어하는 것도 마음이 자석과 같아서 자꾸 끌어당기는 싫은 환경을 자꾸 끌어당기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미움이 일어나고 내 마음을 이제 놔야 된다는 걸 알고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런 것도 좀 설명을 조금 듣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걸 그러니까 참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살고 싶은데 그것도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사람 마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예. 뒤에 이상 먼저 소개 좀 해주시고. 이종 예. 이상 경험이 거의 없고요.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MBS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참여해서 8주간 해봤는데 집중도 집중이지만 집중이 더 어렵고 근데 이제 저는 알아차림은 순간순간 제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알겠는데 알고 보니까 말을 안 하지만 속에서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하고 말을 하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말로 하기 전에 알아차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알아차림. 그러니까 우리 알아차림 할 때 머릿속에서 많은 소리가 들려가지고 더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말로 하기 전에 알아차림이라는 게 뭘까?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주제를 대략 제가 이제 잡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마음이 명상 대상에 완전히 집중하는 상태, 이제 그 상태를 조금 체험하고 싶은, 요게 이제 어, 보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거기에다가 집중을 해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교가 조금 난해한 것은 제가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불교의 수행이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조금 다른 측면의 두 가지의 수행이 있어서 들어가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사마타 쪽을 먼저 할 것인가, 위파사나 쪽을 먼저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하루는 집중하는데 이제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돼요.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 마음은 대상을 항상 향해 있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그 향해 있는 그 대상은 우리 불교에서는 내가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스피리추얼 레벨, 정신적인 상태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좋아하는 그 학생들에게 여기에다가 명상을 하라고 한다 하면은 10분, 20분 안에 마음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게임하는 쪽으로 흘러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저절로 가는 곳을 아무런 방해 없이 뒤쫓아다니면서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쳐다보기만 하는 것은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컨트롤이 필요 없어요. 그냥 어디로 가는지 가는 곳을 따라가면서 지켜봐야만 돼요. 예를 들어서 3살 먹은 어린애가 내가 오늘 하루 봐줘야 되는 임무를 받았어요. 그런데 개울가 옆에 3살 먹은 어린애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명상하고 내가 요리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 애기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 번째 보살피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애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디 가는지를 마치 애기가 물가에 있는 것처럼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두 가지 현상이 생겨요. 흘러가는 마음,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하여, 대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대상으로서의 상태가 있고, 그 대상을 향해서 가는 마음을, 그거를 지켜보면서 따라가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대상으로서의 마음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다. 이거를 불교에서는 전문용어로 심과 심소라고 해요. 자, 그래서 어디를 향해 있는 거, 향해 가는 것은 심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디를 향해 가는 주체는 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찰을 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어디로 향해서 가는지를 쳐다볼 것인가? 어디로 가는 그 마음을 볼 것인가? 여기에서 두 갈래의 길로 나뉜다. 자, 지금까지 명상을 해보신 분 가운데서 어디로 향해 가는가에 그 심소를 관찰을 해봤다. 혹은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그 심을 보는 관찰을 해봤다. 어느 쪽으로 해봤나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요 앞에 계신 분 한번. 마음을 바라봤나요? 마음이 가는 곳을 바라봤나요? 오, 오, 그,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가는 곳은 두 개가 쌍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본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이 가는 그 장소, 대상을 먼저 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왜 먼저 보는지 아세요? 그거는 거칠어서 우리에게 표적이 되기가 쉬워요. 우리가 바라보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대상을 향해 가는 그 마음은 너무 미세해서 그거는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대상을 알아차리고 마음이 고요하고 미세해지면 그러면은 그 마음을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하나의 방법인데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두고 뒤를 약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방법. 요게 하나의 수행인데 요게 사띠의 수행 방법이라고 해요. 사띠의 수행 방법. 그래서 이게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정반대의 수행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대상을 하나를 딱 정해놔요. 정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계속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아주 굵은 말뚝을 하나를 박아놓고 여기에 6마리의 짐승이 있는데 짐승을 다 거기다가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막 서로 막 그냥 원숭이, 개, 고양이 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며칠 지나면 힘이 떨어지고 배가 고파서 축 처져 버리게 되죠. 이제 요렇게 하나의 말뚝을 박아 놓고 거기에다가 총 집중을 시키는 방법. 이게 무슨 방법일까요? 사마타 수행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타의 수행 방법과 그 다음에 이 사띠의 수행 방법이 두 개가 가는 길이 이 향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 두 가지를 설명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수행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수행을 했으면은 이거를 가르치면 조금 헤매게 되고 이거를 수행했으면 요걸 가르치면 헤매게 돼요. 그거를 내가 지금 질문을 할 거예요. 지금 하나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계속 집중하는 수행을 했던 분 손 들어 보세요. 늘 세 분 내리시고 자, 대상을 그냥 마음에 아무런 구속이 없이 마음이 가는 곳을 따라가면서 알아차림을 하는 수행을 했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더 많네요. 6분이시네. 그래서
이제 그 말은 뭐냐면은 사띠 수행이 아마 조금 더 보편적인 것 같아요. 요즘에 사회. 그래서 그 수행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살짝 믹스한 방법이 있어요. 그 믹스한 방법이 뭐냐면은 주 수행과 보조 수행으로 나누는 거예요. 주 수행은 뭐냐면은 호흡에 대해서 말뚝을 박아서 호흡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집중을 하다가 그러다가 강렬한 감각이 나오게 되면 거기를 삿띠, 알아차림으로 따라가는 아누사띠, 따라가는 그런 수행. 그래서 호흡에다가 집중하는 거는 사마타에 가깝다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강렬한 생각이 있을 때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은 사띠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나 오늘은 호흡에 집중하는, 호흡에 집중하는 첫날은 그런 수행을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호흡에 집중할 때 코끝에다가 집중을 하는 방법이 있고 단전에다가 집중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코끝에다가 집중하는 수행을 했던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단전에 집중을 했던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다양해요. 자, 그러나 지금 처음은 코끝에 집중하는 것으로 통일을 해서 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했던 습관대로 이제 갈라지는 것으로 하되 오늘은 코끝에다가 집중을 하는 집중을 할 때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중을 할 것인가. 먼저 센세이션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죠. 그 센세이션이 호구체에 일어나는 그 센세이션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코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인중이라고 그렇게 해요. 이 인중에 이제 손을 이렇게 한번 대보면, 자, 숨을 들이쉴 때, 그리고 숨을 내쉴 때, 이 손가락에 필링이 오나요? 손가락에 필링이 와요. 자, 손가락에 느낌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호흡 수행을 하다가 그 몸의 거부 반응이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은 평상시의 호흡보다도 더 강하게 들이마시고 내쉬게 되면 몸에서 위에서 탈이 나거나 거부 반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에 집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을 미세하게 들이쉬고 미세하게 내쉬어야 거부 반응이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숨을 들이쉴 때, 내쉴 때, 이 손가락과 코와 그 다음에 공기는 물질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졌고 지수화풍 사대를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그 속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자, 코끝에다 한번 손을 대보시고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여러분들이 뭐를 느끼나요? 자, 가장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숨을 내쉴 때 뭐를 느끼셔요? 따뜻함, 따뜻함을 느끼죠. 따뜻한 거 말고 다른 거 느끼는 분이 있나요? 예? 간지러우며 간지러움은 그거는 개념이니까 파스하고 지수화풍 4대하고 관련된 따뜻하거나 차갑거나 혹은 따뜻한 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바람, 풍대죠. 자, 바람하고 따뜻한 거 말고 또 다른 게 느껴져요. 촉촉함, 그거는 수대라고 하죠. 촉촉함의 반대는 건조예요. 그 다음에 따뜻함의 반대는 차가움이에요. 자, 그래서 어, 지대는 딱딱함은 이제 코끝에 혹은 요 끝에다가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 느끼는데 그거는 제일 느끼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는 가로 닫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느끼는 것은 촉촉하거나 따뜻하거나 아니면은 바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호흡을 하고 호흡을 내쉴 때 일단 제일 잘 느끼는 것으로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래 하려고 하면 버티기 작전이나 매너리즘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도움이 안 되고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스타카토로 끊어서 매 순간순간에 단 한 번에 아주 강렬한 집중이 있어야 돼요. 숨을 들이키고 내쉬는 가운데 전체를 다 강렬하게 알아차리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냐면은 하나의 호흡에 단 한 순간에 아주 맹렬하게 알아차려야 돼요. 그 한순간을 완전히 달려들어서 그 순간에 확실하게 점을 딱 찍어야 돼요. 아, 따뜻함, 차가움, 촉촉함, 건조함, 바람. 한 호흡의 한순간은 아주 명료하게 집중이 돼 있어요. 명료한 집중. 자, 그래서 선병 중에 하나가 애매하고 몽롱하고 혼돈스러운 상태로 길게 알아차린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않은 상태예요. 이게 하루 종일 앉아 있으려고 하면 이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능스러워서 하루를 버티려고 에너지를 최소한의 그 하이브레이션 무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알아차리고 대충 하루를 지내려고 이게 어, 명상을 오래 하는 사람에게 이게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고 한 호흡의 한 찰나에 맹렬하게 명료하게 알아차려. 그래서 이제 지수와 풍 4대 가운데 수, 화, 풍. 수는 촉촉하거나 건조한 것, 화는 따뜻하거나 차가운 것, 풍은 바람에 들어오고 나감. 요것을 집중을 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바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이 1시간 하고 끝날 거라면 여러분들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2박 3일을 지금 바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몸이 탈이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어떻게 이제 하느냐면은 먼저 경행을 해서 몸과 골반을 풀어놔야 돼요. 그래서 골반과 고관절이 틀어져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손병이 생기게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하루 종일 앉는 직업 자선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현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골반과 고관절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선을 하기 전에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경행을 해야 된다. 경행을 해서 몸을 제대로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앉아서 좌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덕스님 한번 일어나서 경행을 한번 해보세요. 자, 경행을 할 때 여러분들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할 수가 있어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할 때, 처음에 1단계는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 없고 2단계하고 3단계 하자고요. 2단계는 발을 들음, 다음. 자, 들음, 다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발 양쪽이 벌어지면 안 돼요. 자, 두 발을 앞으로 같이 이렇게 나란히 해보세요. 두 발을. 이렇게 자, 이때 엄지와 엄지가 붙어야 돼. 엄지와 엄지가. 자, 여러분들이 자세를 이렇게 완전히 붙어 있는 자세를 해야 여러분들 골반이나 고관절이 틀어진 사람이 경행을 하면서 교정이 돼요. 그래서 이 발끝이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되고, 원래로는 보폭이 반절이에요. 들음, 다음, 반절만 나가고요. 발의 중간에. 자, 오른쪽 발의 가운데에다가 발 뒤꿈치를 놔봐요. 중간에. 오른쪽 발의 중간에. 조금 더 밑으로 들어가야겠지? 옳지. 그래가지고 발을 붙여봐요. 자, 이제 반대로 걸을 때도 그 정도로. 들음, 다음. 들음, 다음.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느슨하게, 그냥 몽롱하게 들음, 다음. 이래서는 안 되고, 들으려고 하는 한 찰나에 순간적으로 온 마음을 기울여서 발을 들으려고 하는 그 상태에 집중을 해야 돼요. 자, 들고, 그 다음에 닿고, 닿을 때 그 순간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들음 할 때의 느낌과 다음 할 때에 닿는 느낌, 거기에 온 마음을 기울여서 느껴야 돼요. 자, 이렇게 들음 다음으로 하는 것은 바로 2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3단계로 가면은 보폭을 이제 발 하나의 길이로 해서 들음, 미름,
다음, 들음, 미름, 다음. 자, 이 3단계는 호흡하고 같이 해야, 그래야 걸으면서 산매에 들기가 쉬워요. 자, 해보세요. 들음 할 때 숨을 들이키고, 미름 다음 숨 내쉬고, 들음 숨 들이쉬고, 미름 다음 숨 내쉬고, 자, 들음, 미름 다음, 들음, 미름 다음. 자, 이렇게 하는 것이 3단계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경행과 좌선을 반절과 반절씩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경행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앉으세요. 이걸 발 전체에 전체 예, 포커스를 어텐션 포커스를 발 끝에 이렇게 발초체. 자, 그래서 닿으려고 할 때, 요 닿을 때 닿아지는 부분 일부러 뭐, 그렇게 애써서 저기 하려고 할 뿐, 닿을 때 그 느낌만 순간적으로 쳐다보면 돼요. 그다음에 뭐, 발을 들을 때 그때의 그 순간적인 느낌만 관찰하면 돼요. 그다음에 3단계에서는 밀을 때 순간. 그래서 한 동작 중에 아주 처음에 한 순간만 확실하게 알아차리면 된다. 그렇죠. 상단계에서 들숨 때 들숨에 발을 들이키고 그다음에 내쉬면서 밀고 그다음에 다음. 만약에 이 어떤 사람은 이 호흡하고 같이 하는 게 헷갈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호흡을 많이 해본 사람은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미름과 다음을 미름과 다음을 숨을 내쉬면서 들음을 숨을 들이키면서 이게 제대로 집중이 되면은 걸으면서 산매에 들어. 그래서 앉아서 산매에 드는 것보다도 걸으면서 산매에 드는 것이 몸에는 더 효과가 있어요. 몸의 병이 이제 고쳐지는 이제 그런 저기가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일단은 허리를 쭉 펴고 그 다음에 턱끝을 잡아 당기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보통 일반적으로는 차수를 하라고 하는데 나는 요가를 했기 때문에 요 차수를 하면 어깨가 좁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산매에 들 때 어깨하고 여 가슴이 좁아지는 것이 산매에 들지 못하게 되는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경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손을 뒤로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해서 어깨를 넓혀주고 가슴을 열어준 상태에서 경행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좌선을 할 때 그 산매에 들 때 도움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세가 뭐 신체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편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차수하고 걸어도 돼요. 그 중에 하나,
2단계에서는 4대 요소를 관찰하지 말고 들고 가는 데 집중을 하고 3단계부터 관찰을 하는 거예요. 3단계. 들음, 이름, 다음, 딱딱딱. 들음, 이름, 다음, 보도록. 들음, 이름, 다음, 시가오. 들음, 이름, 다음, 촉촉함. 우리가 본인에게 느껴지는 것만 알아채. 이때는 호흡을 알아채지 않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들음 같이 가는 거예요. 이름, 다음. 그래서 알아차림의 대상은 호흡이 아니에요. 호흡과 함께 걷기는 때 알아차림의 대상은 무조건 발이에요. 발바닥이 떨어질 때, 발바닥이 밀고 나갈 때,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 그래서 마음의 모든 주인은 발바닥에 향해. 물론 발의 다른 부분이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면 주의가 분산돼요. 발바닥에다가 집중. 한 번에 한 가지인가요? 한 번에 한 가지. 그러니까 따뜻하게 따뜻한 네, 한 번에 한 가지. 따뜻하게 따뜻한 동시에 두 가지가 되는 거. 동시에 두 가지가 아니고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아주 고이 가라앉으면 그 선수가 두세 개가 다 보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할 때는 하나 보는 것도 쉽죠. 근데 저절로 몇 가지가 늘어가지 않아도 보여지면 그건 봐도 관계없고.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식이 아주 하게 가라앉지 않으면 그 여러 가지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 느끼는 것만. 예,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모두가 저 뒤에 있는 에어컨, 요 앞에 있는 에어컨 두 개를 끌까요? 저 뒤에 두 개를 끌까요? 관계없습니다. 한쪽은 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병행할 때는 그 지장을 좌선할 때는 또 병행을 써요. 자, 여기에서 자, 이쪽을 쳐다보겠습니다. 자, 엄지 붙이고 그 다음에 양발을 놔봐. 붙이고 양발을 붙이고. 자, 이쪽으로 다 전부 다 일렬로 던. 두 손으로 나눠도 되겠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오시고 반절은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반절은 이쪽으로. 자, 나머지 분은 이쪽으로 와서 등을 주고. 네. 자,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 시작합니다. 들음, 다음, 2단계.